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양 오염으로 결핍되기 쉬운 미량 미네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미네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네랄은 신체의 구성 요소와 보조 요소로 작용하여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을 차지하는 비율은 3에서 4% 정도인데요. 미네랄 중에서도 하루 100mg 이상을 필요로 하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유황 등의 대량 미네랄이 있고요. 반면에 인체 구성의 0.5%만 차지하는 100mg 이하만 있어도 되는 아연, 셀레늄, 망간 등의 미량 미네랄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 게다가 미량만 필요하다고 하니 없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진 않으세요? 영양제에 대해서 보통 알아보거나 상담할 때도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이렇게 대량 미네랄이나 비타민 같은 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들 들어봤지만 미네랄만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미량 미네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은 적지만 사실은 다른 영양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모든 대사 작용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일꾼 영양소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영양소가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미량 미네랄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서 하나 채소의 법칙이라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1800년경에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가 정리한 법칙인데요. 이 바로 채소의 법칙에 따르면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넘치는 성분에 의해서 식물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가장 부족한 성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바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이 아주 넘치게 많아서 넘치게 많은 것들이 성장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부족한 성분,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어떤 성분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의해서 성장이 결정된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네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영양 과잉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충분하게 먹고 있으니까 뭘 더 먹을 필요가 있어? 오히려 간에 무리가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채소의 법칙에 봤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영양 결핍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해요. 아무리 많은 영양을 섭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일해주는 미네랄이나 효소가 부족하다면 소화 흡수 과정부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주된 생명활동인 대사활동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이러니하게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토양오염 등과 식단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효소가 거의 없는 인스턴트 가공 음식을 먹는다면 그 안에 필요한 효소들이 없기 때문에 즉 미네랄들 효소를 만들어내는 미네랄 등이 없기 때문에 보조 요소로서 작용하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요새는 병원에 가도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성피로 같은 것도 피곤하지만 진단을 내려서 어떻게 뭔가 수술하거나 시술하거나 처방을 받기 곤란한 증상이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생명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가 바로 만성피로와 같은 증상인데요. 요새 이런 영양학적인 트렌드로서는 체내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물질이 바로 미네랄로 보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결핍되면 병원에선 진단명이 나오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선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생겨요.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적인 피로나 불면 같이 뚜렷한 질병은 없지만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책들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슈퍼미네랄 요오드 같은 책 같은 경우는
제 약사님들이랑 공부하면서 같이 읽었는데요. 상당히 두껍고 요오드 하나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연이나 미네랄, 요오드 이런 미량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는 미네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이런 가공식품에 화학물질을 해독하는데 효소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없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해독하는 데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효소들을 만들기 위해 오히려 뼈에 있는 미네랄을 뽑아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의 땅은 미네랄 균형이 무너져 있고 미네랄이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채소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요. 예전에는 토양이 미네랄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란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비료도 많이 치고 농약도 많이 치고 비닐하우스나 수경 재배로 인해서 토양에서 우리가 필요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단적인 예로 20년 전에 정상적으로 길러진 시금치 한 단의 영양을 우리가 그대로 섭취하려면 현재는 시금치 10단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한 20년 전에 사과 한 개로부터 얻었던 영양을 현재 나오는 사과로 얻으려면 심지어 10개에서 15개를 먹어야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을 먹고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섭취할 수 있었지만 요새는 훨씬 많이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시금치 10단이나 사과 10개에서 15개를 하루에 먹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대표적인 미량 미네랄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연, 면역 미네랄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전립선의 고농도로 존재해서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 미네랄이기도 합니다. 아연은 그뿐만 아니라 세포의 성장이나 대사나 면역에 관련되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후성 유전 영양소이고요. 전립선과 관련하여 성장, 식욕, 면역, 당뇨 미네랄이라고도 불립니다. 망간 같은 경우는 아연과 꼭 같이 섭취해줘야 되는 미네랄인데요. SOD, 스포옵사이드 디스뮤테이즈 보조 효소로서 작용하고요. 결합 조직 생성과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대사에도 관여해요. 셀레늄 같은 경우는 글루타치온 보조 효소로서 유명하고 요새 보면은 비타민 J에도 많이들 포함되어서 드시고 있는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항산화 미네랄로 유명하고 특히 항암 미네랄로 유명해서 암 환자들이 많이 드시는 물질입니다. 크론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정상적인 모양에 관여하기 때문에 당뇨 미네랄이라고도 하고요. 지방 분해를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미네랄이라고도 해요. 몰리브덴 같은 경우는 철분 대사, 구리 배설에 관여하고요. 철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의 주성분이고 CTS의 보조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요오드는 제가 아까 책으로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요오드 결핍으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 많아서 우리가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하는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요. 갑상선의 70%가 있어요. 그리고 신경, 근육, 순환 및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고 부족하면 청각장애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요오드는 부족하거나 과다할 시에 갑상선에 암을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구리는 철분 흡수를 증가시키고 헤모글로빈 생성에 관여하고 아연과 함께 SOD의 보조 요소로서 작용하며 신경과 미일린 수초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하지 못해요. 그렇기
있기 때문에 이 식물과 같은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데, 따라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 해조류를 통해서 섭취하여야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오염 등 여러 가지 오염 등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까지 미량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들으셨나요? 미네랄 성분은 다행히 식물에, 그리고 해조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단에 이런 원재료들을 충분히, 특히 유기농으로 된 거를 충분히 사용하시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충분히 섭취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좀 고함량으로 드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때는 미량 미네랄이 최적으로 배합된 그런 영양소들도 약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품 형태로 복용하시면 건강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미량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도 이렇게 올리면서 덕분에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